12월 둘째 주 방송입니다. 네. 어, 며칠 전에 그 관광 소비자 트렌드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라는 이 경기도 내 마이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이제 연례 행사 자리죠. 연말 행사에서 이 관광 소비자 트렌드 내년도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이제 원격으로 아마 열렸던 행사들이 많았어요. 이 마이스 행사들도.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직접 모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참 오랜만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참석해서 이제 특강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 특강에서 소개했던 내용이 이제 30분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관광산업 내년도 동향은 제가 히치하이커닷컴에 이전에 소개했던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췌해서 소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닷컴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이스 행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뭐 마이스 쪽 행사를 많이 뭐 참석할 일은 없다 보니까 좀 정보를 찾았었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내년도 그 미팅 앤 이벤트 업계 트렌드를 분석한 그 자료가 있어서 요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어,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에어비앤비 해외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에어비앤비로 현지 주택 임대료보다 얼마나 비싼가? 최대 1,700만 원까지 지금 차이가 나는 제가 좀 단위를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영국의 이제 주택보험사인 CI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난달에 굉장히 좀 재밌는 조사 결과를 자기네 사이트에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전 세계 도시의 월 임대료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월 평균 임대 비용을 비교를 해본 거죠.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주택 임대와 관광 임대의 지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게 사실은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노마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직접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용을 자체를 아예 비교를 해본 건데요. 데이터 조사를 위해서 그 도심 지역의 침실 하나짜리 동일 주택 조건으로 이제 그 비교를 했고요. 눈베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그 각 도시별 전 세계 각 주요 도시별 소득 수준이 이제 순위로 나오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도심의 월 평균 임대료를 뽑고 같은 기간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리스팅이 돼 있는 그 침실 한 개짜리 방의 월 임대료를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이 결과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현지 그 주택 임대료 대비해서 에어비앤비가 비싼 도시 15곳 했더니 역시나 이제 1위는 런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월 평균 임대료가 지금 보시면 파운드 단위긴 한데 1,800파운드인데 이걸 에어비앤비로 빌리게 되면은 최대 이게 12,000파운드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의 뭐 한 글쎄요. 이게 지금 몇 배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2위가 뭐 암스테르담, 호주, 캔버라 이 순서로 나타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순서가 현지에서 에어비앤비로 돌렸을 때, 현지 임대를 에어비앤비로 돌렸을 때 집주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 순위하고도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왜냐하면 현지 아파트 임대료하고 월 평균 에어비앤비 투숙료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그 도심의 핵심 지역들에서 점차 현지인들의 주거가 부족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위까지 봤을 때 지금 서울은 없습니다. 사실 서울이 지금 에어비앤비를 많이 좀 제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 에어비앤비로 인한 그 도시의 주택 부족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여행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한다. 또는 조금 더 길게 해외에서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에어비앤비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주택 임대를 하려면 1년 단위로만 주택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뭐 영국의 그 주플라, 라이트 무브 뭐 이런 주택 임대 플랫폼들이 들어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요. 주택을 빌릴 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최소. 예, 최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행자 뭐 한 달, 두 달 빌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현지에 거주하는 뭐 학생들이나 뭐 이민 간 분들처럼 그렇게 현지 집을 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에어비앤비 외에도 현지 임대 아파트를 좀 빌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래 좀 머물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거는 영국만 알아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현지 임대가 가능한 어떤 플랫폼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영국에 가시는데 그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시즌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근데 이제 좀 체류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유니버시티 룸스 같은 그 대학이 운영하는 숙소들만 빌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요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뭐 짓거나 아니면 현지 거주자들의 집을 뺏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서 머물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숙소 대안 숙소거든요. 이런 대안 숙소들 플랫폼을 계속해서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숙소 플랫폼들 에어비앤비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체류 여행 플랫폼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현지 주택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도시들도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 그 동유럽이 한 7개, 뭐 남미가 한 3개 정도 해서 조금 저개발 국가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뭐 저렴한 주택 임대료 외에도 사실 뭐 와이파이라든가 뭐 현지 치안이라던가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순위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로 묵게 되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현지 지금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최근에 그 이지젯이라는 저가 항공에서 그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28일짜리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여행을 내놓으면서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여행을 가라 이런 홍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 겨울에 지금 이 혹독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위기를 피해서 더 저렴한 나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격 근무를 기반으로 해서 더 저렴한 생활 물가를 가진 나라로 이주하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일어날 걸로 내년에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그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곧 그 히치하이커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길었죠. 네, 그 에어비앤비 그 체류 여행 시에 에어비앤비와 현지 임대료가 지금 가격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비교한 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볍게 좀 새로운 여행 관련된 사업 모델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틀라스 앤 코라는 커스텀 트래블 맵스, 그러니까 맞춤 여행 지도를 내가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고 그거를 주문 제작해서 맡겨서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해외여행을 좀 특별한 루트의 해외여행을 했을 때 그거를 좀 기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제 지구에 남긴 이 발자취를 루트로 이제 해가지고 지도로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그 디자인을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커스텀으로 자기가 설정할 수 있게 사이트가 기술적으로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기술은 사실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모바일 화면 2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먼저 내가 어떤 여행을 했는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로드 트립, 에어 트립, 뭐 시티 뷰, 하이브리드 트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시 설정을 하면 여기 지금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다녀온 데가. 그죠? 그래서 내가 다녀온 데만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어떻게 디자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뭐 색깔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지도의 영역 같은 거는 스스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겠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내가 지도를 지정하고 내가 다녀온 곳들을 추가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디지털 프린팅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다 아니면은 종이로 프린트해서 집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럼 액자에 넣어서 걸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도 밑에 여기 클릭 투 애드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 이 여행의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다 걸어놨을 때 사실 좀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뭐야? 그러면 내가 다녀온 여행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이제 이 창업자예요. 이 창업자도 되게 좀 특이한데 이 아틀라스 앤 코의 창업자가 바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행 유튜버 부부입니다. 카라 앤 네이트라는 채널인데요. 333만 명의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 카라 앤 네이트 채널에서 창업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든 거죠. 4년간 약 100개국을 방문했고 그때 한 200만 명 가까이 구독자를 얻었던 그 굉장히 히트했던 여행 유튜브인데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차량 개조 밴으로 미국을 여행을 하고 와서 이 서비스의 어떤 그 초기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는 사람들이 진짜 일생일대 어떤 그런 특별한 여행, 이 부부도 1년 넘게 그 차량을 끌고 밴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 주변인들한테 한눈에 알아보게끔 뭔가 기념할 만한 자랑거리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세계지도 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욕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다가 이제 그것을 진열해 놓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나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주고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준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여행의 쇼케이스화 또는 디스플레이화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틀라스 앤 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도를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녀온 여행을 루트를 넣어서 지정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식으로는 아틀라스 앤 코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창업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뉴스가요. 바로 이 일본에 제가 많이 언급하는 그 호텔 구독 서비스죠. Home Away From Home. HAFH라는 서비스인데 그 호텔을 한 달 정액제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 홈 어웨이 프롬 홈이 예상대로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을 하면서 얼마 전에 한국에 내한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창업자가. 근데 역시나 그때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뭔가 제휴라던가 인수 합병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당시에도 했었는데 역시나 그 한국 그 기술 기업을 인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진출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 호텔도 예약이 가능해지도록 지금 한국 호텔들이 대거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히치하이커에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HAFH가 그 처음에 창업할 때는 제휴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대부분 다 일본에만 있었죠. 그리고 한 300여 개 호텔? 근데 지금은 1000개가 넘어요, 제휴 호텔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거의 중요한 호텔들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항공사하고도 제휴를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새로운 여행 방식을 제안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가 이제 월 82,000엔. 총 2,200 코인을 충전을 해주죠. 충전을 하면 이제 이 코인을 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거를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한국 호텔을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시면 호텔 밑에 그 코인 수가 써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 이런 게 이제 350 코인 정도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코인이 내가 충전된 2,200 코인에서 이제
그 차감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에 2,200 코인이라는 게 한 달 내내 호텔에 머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코인이 다 소진될 수 있는 만큼만 되기 때문에 저렴한 성급 호텔에 묵어야 가급적이면 박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에 검색해 보면 약 24개 시설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 더 늘릴 거라고 지금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지 언론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인 회원들을 지금 가입시켜서 일본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충전 방식으로 정액제 방식으로 돈을 내 가지고 뭔가 구독제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어 서비스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어하고 그 영어 서비스만 있습니다. 뭐 일본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브라우저 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이용하는 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가입과 동시에 요금제에 좀 가입하게 돼 있는 건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금제에 가입을 안 하면 사이트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용할 사람만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입을 했다가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가입을 할 때 요금제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다른 글로벌 서비스들이랑 다른 점이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일본 여행을 좀 기간이 길게 가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따져봤더니 여기 가입돼 있는 호텔을 이용하려고 봤는데 개별 예약보다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요금 플랜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 3일만 뭐 7일만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15일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여행하려고 하는 기간과 비용에 맞는데 여기가 더 싸다 하면은 뭐 한 달 정도 구독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호텔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곧 아마 한국어서 이제 사이트를 내놓고 진출하게 될 호텔을 월 구독하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그 요금제까지 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hitchhiker.com 들어오셔가지고 이 서비스 검색해서 한번 기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일본의 호텔 구독 서비스 한국에 진출 하려고 준비하면서 지금 한국 호텔들도 추가를 했다. 이제 제휴 호텔이 1,000개가 넘는다. 월 구독제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